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빠르게 미 대선이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워낙 또 넓은 땅이라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국내 증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펼치기에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새 백악관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장을 위한 전략도 함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리부터 시작해서요.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도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한껏 내용들 준비를 해보았으니 투자 아이디어들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정진학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이 이름 그대로 골드라인 기법을 가지고 노란색 선을 활용해서 급등주의 급소를 함께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내고 또 수익의 극대화를 선보여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또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도 함께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 노란색 선, 골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었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과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을 통해서 공략 도와주시고 또 함께 케어까지 도와드렸던 대표적인 4종목 뽑아왔는데요. 일단 9월 초중순부터 함께 공략해드렸던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탄력도 높았던 샤페로는 약 100%의 상승부를 뜨겁게 뿜어내주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 달성하면서 30%라는 수익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펜트론 같은 경우도 목표가 달성,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외에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현 구간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매매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떻게 세세하게 잡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방법도 이 방법을 통해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입장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QR코드와 문자로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그 후면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생성될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자료집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도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금투세 폐지라는 재료 그리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관망 심리가 짙게 낀 오늘장이었는데 잘 마무리해보면서 내일장을 위한 전략도 잡아가 보시죠.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도주의 이제 단타 혹은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이제 금투세 이슈가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뭔가 시장의 유동성이 생각했던 것만큼 공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조금 끝나봐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확실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종목,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도주급의 어떤 괜찮은 종목들이 더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을 다 공략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시장에서 그날 강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짧게 단기 매매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이런 강한 황소 같은 종목만을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뭐 테마의 주도주 혹은 개별 재료의 뭐 주도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주도주의 어떤 단타 위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은 방송에서는 조금 멀리 봤을 때도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던 종목들을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샤페론 비롯해서 뭐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펜트론과 하나인더를 지난달에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어떤 탄력을 받아주면서 괜찮은 상승세를 단기간에 잘 보여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한화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도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있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펜트론도 펜트론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좀 차트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그 이후에 뭔가 재료가 나와주면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괜찮은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하고 혹은 어떤 매수의 근거가 급등하기 직전 혹은 상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기 매매를 공략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상승 직전에 있는 반응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자리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우리가 이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10월 9일 날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대로 이제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잘 상승을 해주었지만 제가 바라봤던 이 5만 원에 대한 목표가는 아직까지는 터치를 해주지 못한 모습을 살짝 미세하게 터치를 못한 모습을 좀 아쉽게도 볼 수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언제든지 도전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이게 이제 어제 가지고 나왔던 차트인데요. 어제까지만 보면 여기까지 캔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장에 제가 설명을 이제 5일선, 이 보라색 선 5일선을 이제 소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1선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를 이제 돌리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이제 어떤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졌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5일선을 이제 관통하는 이런 캔들이 오늘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21선이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이제 수렴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터치는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한화인더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그 악재가 좀 있었죠.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사에 대한 오보가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이 사실 여기부터 50% 정도 이제 올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기대감, HBM 그 TC 본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인데 여기에서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 오보 때문에 약간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제 해명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로 이제 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만 이제 살아 있어 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의 근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앞에서 이 저점들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저점이 있죠. 저점이 있고 여기도 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쌍바닥을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바닥을 한번 찍고요. 2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위로 한 번 더 날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추가 코멘트는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셔가지고 공부방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인더는 제가 방송에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는 언제부터 이제 언급을 도와드렸었냐면 10월 4일부터 언급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이 어딘지 잠시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이런 모습. 여기에서 어떤 바닥 잡혔다라는 신호를 저만의 어떤 신호로 캐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공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뭔가 마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잘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게 되는 이 노란 색깔 선은 제가 활용하고 있는 어떤 단기 매매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이라고도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강한 슈팅 이전에 노란 선을 이렇게 한 번쯤은 위로 올려놓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슈팅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는 다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음날에 입절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가 공부방에서 좀 생각이 나는 대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중 실시간 전략을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충분히 뭔가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인더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했었고요. 이 노란색 선에 대한 추가 설명은 제가 뒤쪽에 가서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공략을 도와드려서 제가 바라봤던 이 5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이제 여기서 이날 찍어주게 되면서 제가 바라본 1차 상승률은 이제 달성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상승 직전에 있는 이런 이제 자리들을 저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르고 뭔가 이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할 때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뭐 빠르게 가주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좀 자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성격이나 어떤 타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상승하기 직전에 있는 부분에 좀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진입을 했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좀 지지부진하면 금방 잘라내는 그런 매매 습관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절 라인을 그렇게 길게 요새는 그렇게 길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는 좀 자르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유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장세가 있지만 최근에는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이 42,000원 부근이 중요한 어떤 구간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41,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여기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물량 정리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혹은 이 종목을 약간은 이제 보수적으로 나중에 차후에 뭔가 강한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 제가 중요하게 본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흐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매매 전략을 우리가 활용해 본다고 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종목임에도 여기서 노란 선을 이제 돌파를 시켜놓고 나니까 뒤에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뭐 10% 이상의 상승 슈팅이 잘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기 매매 혹은 단타에 대한 전략을 취하실 때
저 같은 경우 사실 그 3% 정도 평가 손익이 찍히게 되면은 절반 혹은 뭐 30%의 물량이라도 익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챙겨놓고 이제 트레이딩을 더 추가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는다면 뭐 이런 데서 분할 매도로 이제 1차 익절이 됐겠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조금 더 위로 이제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트레이딩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할 매도의 전략으로 다가가 보시면은 괜찮은 트레이딩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펜트론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8,15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봤었는데 여기를 찍어주게 되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잘 달성을 해준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사실 뉴스가 이 10월 23일 날 어떤 외국 기업과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10월 23일 날 나와주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여기가 10월 23일입니다. 뉴스가 나온 지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뉴스 이전에 뭔가 이 차트의 어떤 움직임, 즉 이 주포의 의지를 좀 캐치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방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캐치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어쨌든 여기에서 돈을 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대금이 이전과는 상대적으로 좀 큰 거래대금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사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자리 이전에 미리 선침해적으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뭔가 물량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먼저 어떤 이 세력들의 혹은 주포들의 의지를 조금 먼저 캐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차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주봉상 이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이유는 하락 추세를 강한 거래대금 활용해서 돌려냈고요. 그리고 주봉상의 어떤 21선을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저는 좋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20선은 우리가 생명선이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돌파를 장악을 해주느냐 못하느냐 차이로 그 종목에 대한 차후 흐름이 이제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항상 특히 주봉이나 일봉상의 어떤 20선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라인은 여기 이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시켜놨기 종가상 이 라인 위로 어쨌든 올려놨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이제 돌아나갈 수 있는 차후의 2차 파동의 연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가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종목을 조금 보수적으로는 이제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N자로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박스권의 하단 여기까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 후에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종목을 이제 흐름을 보면서 관찰을 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전략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느냐? 10월 7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란색 선을 여기서 이 노란 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매수의 포지션을 이제 잡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플러스 10% 이상 주고 빠졌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이제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도 10월 23일에도 비슷하게 여기서 골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매수에 대한 근거로 삼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충분히 뭐 플러스 10% 충분히 이상도 상승 파동을 뽑아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단타로서 좀 적정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3% 이상은 주고 빠지는 그런 흐름을 주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 이 노란선 같은 경우는 하단에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공부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무료로 이제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의 어떤 하나의 지표로서 잘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샤페론도 이제 공략을 여기서 도와드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잘 거의 100% 가깝게 상승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최근 뭐 차트가 아직은 무너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횡보 형태를 그려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 그래서 3,500원 부근을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차트 이 종목이 여기 3,500원을 이런 식으로 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선을 이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죠. 그 고점을 지금 높여놓고 빠지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쌍봉에 대한 어떤 더블탑에 대한 형태가 이제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이제 낮춘 것보다 사실 고점을 높여놓고 빠지는 형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가 나중에는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부딪혔다가 이제 다시 빠지는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다가 빠지면 여기도 다시 한번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횡보나 기간적인 조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했다고 이 종목이 끝났느냐?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도 기회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고점을 이제 높이고 빠지는 형태는 우리가 조심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하나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고점을 만약에 낮추고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춰놓고 빠지게 되면은 얘보다는 이제 얘가 조금 더 좋은 신호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점을 돌파할 때 이런 어떤 차트 형태가 고점을 조금 더 빠르게 돌파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을 차후에 돌파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은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차트적인 어떤 흐름을 해석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제공을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샤페론도 우리가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할 때 뭐 20% 이상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뭔가 슈팅이 강하게 나와주는 종목이죠. 그래서 노란색 선 이제 돌파했을 때 우리가 잡아볼 수 있었고요. 뭐 여기까지 충분히 수익 구간을 주고 빠졌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이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단기 매매로 괜찮은 괜찮은 수익을 우리가 9월 24일 날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 뭐 지금 목표가는 샤페론이나 아니면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 조금 진행 중에 있지만 뭐 나머지 종목들은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종목들에 대한 이제 커멘트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샤페론이나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어떤 상승 직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받아가 보시고 그리고 노란 색깔 선에 대한 활용도도 함께 이제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직전의 종목들을 주로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좋은 성과를 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종목은 시퍼렇게 질려 있다, 내 종목만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더욱더 우리의 공략주들로 응급처치도 해보시고요. 손실 줄여가면서 수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주도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드 전략 더 세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정진학 딱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2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준비된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받아가고 계신데요. 좀 주도주 단기 매매에 관한 전략들 세세하게 또 풀어가실 수가 있고 전문가님 말씀처럼 노란색 선의 활용법도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료집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또 뜨겁게 달궜던 테마와 종목 이야기도 이어서 나눠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고 어떤 섹터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오전장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리튬 이런 키워드들이 오전장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해 가지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이제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그런 개별 뉴스를 달았지만 저는 사실 이 테마가 이 하이드로 리튬의 개별 뉴스로 인한 어떤 테마의 확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별 뉴스로 인해서 뭐 기타 관련주들이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생각해 보시면은 한창 비만 치료제가 핫했을 때 뭐 대봉에르스가 개별 뉴스를 달고 이제 상승을 해줬을 때 기타 후발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처럼 그런 어떤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CIS 비롯해서 기타 후발주들 잘 따라와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이 DS 단석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루미르라는 그 항공우주 산업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조금 오늘은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로 칠해드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1등의 역할, 1등 혹은 주도주급의 어떤 역할을 잘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장 초반까지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장 D+1일이라고 하는 내일장 초반인 9시부터 이제 뭐 10시 반까지는 이제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은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에 대한 타점을 이제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D+1일에 대한 눌림목 타점을 좀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려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이 내일장 눌림목 타점이 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같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고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D+1일, 그러니까 강한 종목의 다음날 눌림목 흐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제 방송에 제가 나와가지고 이 레몽레인이 오징어 게임 2 테마를 형성했었고요. 그리고 그 테마의 1등주 역할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어제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오늘이 어제자 기준으로 D+1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장 눌림목에 대한 어떤 공략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어떤 눌림목 타점에 와가지고 제가 공부방에다가 이제 가격적인 인사이트를 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2만 원에서 19,580원 여기를 제가 선으로 이제 두 개를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기에서 말씀을 이제 공부방에다가 드렸었고요. 이제 여기서 분할 매수로 잘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눌림목 현상이 조금은 반등이 약간은 늦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바로 이제 강한 시장이라고 하면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었냐면 이제 DS 단석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제 루미르 그리고 뭐 CIS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 강했던 종목이 약간은 소외가 되면서 조금은 반등이 늦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얘네들이 약간은 이제 힘이 죽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반등이 잘 나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상단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대략 5에서 뭐 6% 정도 이제 반등 폭이 잘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우리가 D+1일에 대한 눌림목 타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에다가는 다 이런 데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우리가 눌림목은 그 눌림에 대한 타점은 그 한 타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눌림목은 어떤 구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지 한 타점에 다 사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있게 됩니다. 눌림 매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영역으로 이제 드린 거고요. 실제로 눌림목을 이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단선에서 여기서 다 사버리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 정도 찍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본전 청산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우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트레이딩보다는 뭔가 구간으로 잡고 이제 분할 매수 뭐 한 타점에 10% 계좌 대비 뭐 10%, 20%씩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괜찮은 트레이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돌파에 대한 부분은 돌파는 우리는 한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가격대를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돌파 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눌림목과는 약간은 구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 같은 경우는 사실 폭발적인 어떤 수익률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이지만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모든 어떤 정보와 시황들을 빠르게 캐치를 하고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돌파보다는 눌림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해보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어떤 리튬 테마의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하이드로 리튬이 먼저 잘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쭉 뽑아주니까 기타 후발주들도 이렇게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한번 상한가를 갔었을 때 조금 시장에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전에 이 종목이 보여줬던 좋지 않은 흐름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를 지지부진하게 가주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상한가를 들어가 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상한가가 몇 번 풀리면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는 사실 좋은 상한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상한가는 이제 어제 장에서처럼 그 어제 장의 하나투어나 이제 모두투어처럼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한 번도 안 풀리고 잠가주는 이런 흐름이 좀 강한 상한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다음 날에 갭상승이 높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주 풀리게 되는 상한가 같은 경우는 다음 날에 갭상승이 뭐 약하거나 아니면 거의 보합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보실 때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엄청난 역배열 꽤나 강한 어떤 역배열 상태를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이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이런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거의 머리 꼭대기에 지금 쓰고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좀 제대로 한 번에 잘 못 가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한 역배열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테마의 강도가 강한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잘 닫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종목도 이제 증거금 100짜리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금 100짜리이기도 하고 기타 후발주들도 리튬 테마에 있어서 좀 증거금 100짜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진 섹터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역배열 상태를 좀 이기기에는 재료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재료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강한 역배열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제 장에 우리가 그 금투세 이슈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서 기존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던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오전장의 1등주는 그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서 저는 에코프로 BM이 1등의 역할을 잘 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1분봉에 뭐 100억씩 넘게 터지게 되면서 좀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하이드로 리튬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120선이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형태를 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즉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제장에 여기서 좀 꽤나 강하게 터졌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상으로도 이 120선을 넘지 못하고 이 아래쪽에서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차트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때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리튬 테마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면 종목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테마도 오늘 이제 CIS를 비롯해가지고
잘 따라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 오늘 개별 재료가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미국 기업과 뭐 비밀 유지 계약 NDA라고 하는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 주게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장주가 그 개별 뉴스로 인해서 테마를 형성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거를 이제 개별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별 뉴스를 달게 되면은 그 섹터 내 기타 후발주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IS는 저는 오늘 테마의 1등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장 초반에는 조금 헷갈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2차 전지 및 리튬 테마로도 볼 수가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이 먼저 앞에서 이렇게 뽑아줬을 때 얘도 같이 이제 뭔가 얘를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나서 좀 긴가민가 같은 섹터인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오후장에 조금 테마의 어떤 분리성이 좀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 한농화성이나 뭐 원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CIS가 이런 우상향 추세를 잘 만들어 주니까 이런 기타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반응을 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 오후장부터는 여기부터는 제가 테마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테마는 좀 별개로 이제 CIS를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전장에는 좀 이 두 종목이 같은 섹터에 있나 이제 긴가민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이드로 리튬이 제가 섹터에서 1등의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두 종목이 같은 섹터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CIS는 이제 2등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2등주보다는 1등주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CIS가 타점에 오더라도 매매를 안 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같은 섹터라고 하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후장에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서의 뭔가 1등주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라고 이제 봤었기 때문에 오전장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앞에 이런 저항대를 여기서 보시면 윗꼬리로 이제 저항을 한번 매물을 소화시키고 소화 후에 이제 눌렀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타점인데 이런 타점에서 제가 공략을 안 했던 게 여기서는 사실 그 좀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테마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등주에 대한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건가라고 좀 테마의 어떤 분리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데서는 따로 뭔가 인사이트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런 데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테마의 1등인 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적으로만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여기 긴 윗꼬리 보이시죠? 이게 이제 매물을 맞고 떨어진 부분인데 매물을 맞고 떨어지면 원래 갈 종목이 아니면은 여기서 사실 바로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을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을 다 받아 먹으면서 올린다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위쪽으로 더 트라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타점이 그 매물을 이제 소화하고 눌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 먹고 다시 올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IS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냐면은 우리가 항공 그 연료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를 이제 미국 기업과 1조 정도 되는 그 항공 연료를 뭔가 이렇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1조 정도 되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가 앞에서 1분 봉당 80억 정도, 80억에서 이제 90억 정도 터지면서 올라왔던 모습을 이 종목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대략 뭐 80억 정도가 이제 터졌었는데요. 뚫지 못하고 한번 밀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90억 정도도 터졌었고요. 그래서 전일 고점이 이제 아래쪽에 여기가 전일 고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강한 수급은 여기서 터졌던 이제 90억 정도 강한 수급이 터져줬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사실 여기서 공략을 그 돌파 타점으로 공략을 해볼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공략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하죠.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이미 여기까지 상승을 해있기 때문에 돌파 타점은 조금은 우리가 제가 도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뭔가 윗꼬리를 이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려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 위로 지금 잘 올려놓고 있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어쨌든 여기 노란색 선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위쪽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시면은 설치 방법이랑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장중 매매 인사이트도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도 계속되는 주도주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후발주자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또 강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장중 코멘트도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덤으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딱 석자 남겨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참고를 해주시죠.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2등주가 아닌 1등주 공략을 선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전문가님, 이 주도주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건강해지시길 바라신다면은 사실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좋은 몸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내 계좌에 먹이셔야 오른쪽 사진처럼 괜찮은 계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음식을 저는 주식에 있어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내 계좌에 먹이시는 그런 습관을 잘 들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만을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 시장에서 밀어주는 그런 주도주가 되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주만을 공략을 하고요. 1등주마저도 어떤 저의 기준에 오지 않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접근을 하지 않는 방법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주도주 단타를 공략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을 좀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한가가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상한가를 갈 때 이제 따라서 들어갔었고요. 뭐 다음 날에 10% 정도 이제 시초가 슈팅 때 익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눌림목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4% 정도 반등에 익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자리에 왔었을 때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4에서 5% 익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주도주의 시세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매매할 수 있는 타점도 두세 번 정도 하루 이틀 동안 나오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강한 종목이 아직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종목들을 강한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그 길목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골드라인 기법입니다. 자료집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도 해보실 수 있고 오늘 방송을 통한 내용들 복습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고 자료집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학 딱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설명도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과 단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다만 장중 베팅은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근에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일단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15시 부근에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3시 부근에 골드라인 위로 골드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골드라인 위로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는 이런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라인과 이 주가의 어떤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면은 이거는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시면 되고 재료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살아있는지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매매 승률을 조금 더 이제 올려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게 되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8월 27일에 여기가 이제 15시 부근이죠. 15시. 그래서 3시 부근에 이런 식으로 골드라인 위로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흐름을 연출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에 바로 10% 이상 슈팅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타점으로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9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포시 노란색 위로 살포시 올려놓는 그런 흐름 뒤에 바로 다음 날에 10% 이상 슈팅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골드라인 위로 살포시 올려놓고 슈팅. 그래서 저런 데서 종가 베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DS 단석 살포시 올려놓고 이제 슈팅. 그래서 3시 부근부터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타에도 종가 베팅에도 다채롭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료집 통해서 공부해 보시고 내용들도 더 다채롭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정진학 딱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서 살짝 봤는데 놓치면 안 될 관심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시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기업인데 기술력이 좀 바탕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계속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성사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제 특허도 얻고 있고, 그리고 이제 룬드백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빅파마의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이런 약물을 이제 기술을 이전을 했고, 그 기술 이전한 이 약물이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단계별 어떤 로열티를 계속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력이 굉장히 잘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살짝 눌렸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제가 박스 쳐드린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2만 원 초반, 2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준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라고 하는 삼성에서 최근에 밀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류를 그 적재적소에 이렇게 댐처럼 잘 방류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잘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도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런 하락 추세를 여기서 강하게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의 어떤 60주선을 지금 소화시키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120선을 지금 깔고 앉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위로 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추가 커멘트는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셔가지고 공부방에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지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대선과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저희에게도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자주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베팅은 자제하시고 좋은 기회와 좋은 종목이 왔을 때 같이 베팅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문가님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률이 너무 좋았어서 오늘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원준의 가이드도 추가적으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님과는 마무리 인사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새로운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